안녕하십니까. BMW 도이치모터스 성수시점 주명기 비지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 같은 경우에는 M4 컴페티션입니다. M4 같은 경우에는 나올 때 굉장히 좀 말이 많았어요. 4시리즈도 그렇고 이제 키드니 그릴이라고 하는 이 그릴 자체가 세로로 길게 이어지는 바람에 뉴트리아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생각보다 나오고 나서는 그렇게 이제 불호가 이슈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실물로 보니까 좀 괜찮네, 잘 어울린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바뀌었다라는 평도 많이 하시고요. 저 역시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호로 바뀌었어요. 극 불호는 아니었는데 약간의 불호의 감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이제 호로 바뀌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의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브루클린 그레이라고 해서 이 M4에만 나오는 컬러입니다. 버니나 그레이라고 하는 약간의 매트하고 시멘트적인 컬러가 있는데 그 컬러보다는 조금 더 밝으면서도, 밝다고 해서 막 이 차량이 막 색깔이 너무 무난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고요. 뭔가 점잖으면서도 좀 독특한 이런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BMW가 이 차량을 나오면서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특히나 M 성애자들한테 밉보여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M 성애자들은 BMW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의 니즈를 좀 충족시키고자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시트입니다. 진짜 버킷 시트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보통 M을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의 접지력을 위해서 시트를 좀 튜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구형의 M4 같은 경우에는 가죽은 메리노 가죽을 써서 뭐 굉장히 편안하고 쿠션감도 좋고 했는데, 문제는 하드코어적인 주행을 했을 때 몸의 접지력을 잘 잡아주지를 못했어요. 와인딩이라든지 서킷을 돌 때.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트 튜닝을 많이 했죠. 이런 레카로라든지 아니면 이런 특유의 버킷 시트로 많이 바꿨는데, 이 차량은 시트를 튜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버킷 시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풍 시트는 들어가지 않는데 카본 버킷 시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내구성도 당연히 카본이기 때문에 좋을 거고요. 그리고 탔을 때 딱 몸을 잡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안 흔들려요, 몸이. 이거는 이제 따로 시트를 튜닝 안 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이제 완벽한 시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니즈 충족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본입니다. 패들 시프트까지 또 카본을 넣어놨어요. 패들 시프트와 핸들 그리고 이런 인테리어 트림을 전부 다 카본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예전 영상에도 뭐 카본이 좋고 카본이 뭐 비싸고 뭐 내구성도 좋고 한데, 사실 M 차량에서 카본이라고 하면 디자인적 요소가 크거든요. 왜냐면 스포츠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디자인 완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알칸타라와 카본입니다. 눈에 보이는 카본이 있으면 좀 더 스포츠카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 BMW에 나온 M4는 어디 한번 봐, 우리는 이만큼 카본 썼어, 작정하고 쓴 것 같은 카본의 여러가지 느낌들을 줍니다. 핸들, 패들 시프트까지 넣어주는 건 진짜 의외였는데 패들 시프트까지 넣어주고, 또 구형의 M4의 단점 중에 단점이 뭐냐면 패들 시프트가 좀 작았어요. 패들 시프트가 작고 손에 좀 땀이 많으신 분들은 패들 시프트가 조금 미끄러졌단 말이죠, 사용하다가. 근데 보시면 패들 시프트가 조금 더 길고 크게 마련이 되어 있고 뒤에 고무로 미끄럼 방지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사소한 거지만 실제 M 차량을 탔던 분들한테는 조금 불만적인 요소였다면 지금 신형은 그런 걸 다 충족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사소한 디테일까지 도 M 오너들을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전자기능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 기능, 드라이빙 어센트 프로페셔널,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디지털 키,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키, 서라운드 뷰 같은 곳곳에 여러가지 우리가 고급 세단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옵션 사양들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없어서 M 차량을 조금 사기는 꺼려해 하셨던 분들도 전부 다 이제 다양성의 입맛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차량의 엔진 스펙으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M 차량은 스펙이 워낙 중요한 차량이다 보니까 엔진은 S58 엔진을 썼고 마력은 510마력, 토크는 66토크입니다. 제가 그렇게 엄청 칭찬했던 S58 엔진도 이 M4에 들어갑니다. 저번 영상에 다뤄봤던 X4M에도
S58 엔진이 적용이 되었죠. 근데 그 차량은 SUV 모델이고 무게 자체가 좀 많이 나가고, 그리고 MX 드라이브라고 하는 전자식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패밀리카 성향을 약간이라도 좀 남겨놓는, 여지를 남겨놓는 그런 엔진 세팅이었어요. 물론 그 차량도 빨리 잘 달리고 좋긴 한데 좀 패밀리카적인 성향을 그래도 완벽하게 버리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조금 점잖게도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었죠. 근데 같은 엔진이지만 이 M4 차량은 뭔가 모르게 좀 성향 자체가 좀 화나 있어요. 엑셀의 뭐 이런 민감도라든지 뭐 엔진의 배기음이라든지 보시면 느껴지시나요? 네. 엔진의 모드만 바꿔도 배기음이 완벽하게 달라져 버려요. 인위적으로 엑셀링을 해서 RPM을 올린 건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2000rpm이었는데 1500rpm에서 2000rpm 사이였는데 익스피리언스 모드라고 하는 이런 가장 컴포트한 모드에서는 이렇게 편안하게 가고,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이렇게 배기음이 완벽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극과 극으로 완전히 나눠놓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두 차량 모는 느낌이 나요. 이것도 이 M4 차량의 장점입니다. 지금처럼 막히는 도로에서는 편안하게 가고, 조금 뚫렸다 하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죠. 신기하죠, 참. 그리고 제로백 같은 경우에는 3.9초입니다. 이 차량은 엄청 빠르죠. 3.9초. 그러니까 딱 네. 후륜인데 사륜 나오면 더 엄청 빨라지겠네요. 더 사륜 나오면 더 빨라질 예정입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후륜 구동의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 약간의 급 엑셀링을 하거나 급가속을 하면 뒤에 약간은 이렇게 슬립이 살짝 나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이게 프런트십 엔진의 이제 후륜 구동의 베이스다 보니까 그런 재미의 요소를 위해서라도 약간의 슬립이 느껴지는데, 근데 이것조차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하반기에 MX 드라이브가 적용된 M4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륜 구동이 적용된 M4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저 역시도 X 드라이브가 들어간 M4를 살 것 같긴 합니다. 후륜이 뭐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운전을 못해서. 근데 운전을 엄청 좋아하시고 재밌어 하시고 그리고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륜을 더 선호하세요. 실제로 이 차량도 후륜 모델이 인기가 더 많고요. 구형의 모델들이 전부 다 후륜 모델이었어요. M4의 구형의 모델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M의 매니아층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M의 X 드라이브를 넣는 것 자체를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으세요. 근데 M인데 액드가 필요해? M은 후륜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뭐 그런 분들은 이제 후륜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좀 안전운전주의자면 X 드라이브로 가셔도 되고요. 이 차량은 정말 트랙에서도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가지 기능들이 또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편의 기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만 이런 드리프트의 모드라든지 랩타임 모드라든지 이런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립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DSC라고 하는 안전사양을 끄게 되면 슬립이 일어났는데 그 슬립 양도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보통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스테빌리티 컨트롤 온, 그리고 다이나믹 트랙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약간의 슬립은 좀 허용하되 나중에 지나면 잡아주는 트랙션 컨트롤이 있고, 그 다음에 DSC 오프, 완전히 안 잡아주는 모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M 차량 같은 경우에는 DSC 온, MDM 모드, 그리고 DSC 오프 이렇게 있습니다. MDM은 DTC라고 하는 트랙션 컨트롤보다는 조금 더 슬립을 많이 허용해요. 그리고 잡아준다는 거죠. 근데 슬립을 좀 더 많이 허용하고 아니면 좀 덜 허용하고를 내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이게 새롭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슬립이 일어나는 걸 제어를 한다고? 슬립이 안 일어나게끔 뭐 하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의 그런 기능들은 많아요. 뭐 DSC 같은 기능들은 많은데 슬립이 어느 정도 일어날 건지를 내가 단계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좀 다이나믹하고 좀 하드코어적인 운행을 배우기에 굉장히 적합한 거죠. 그러니까 이 차 자체가 나만의 좀 인스트럭터라든지 나만의 좀 운전 선생님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좀 한적한 곳에서 몇 번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잘 운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 차는 제 시승차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런 미친 짓은 하지 않을게요. 예. 뭐 제 차였으면 잠시 외곽에 공도 주차장 가서 한번 돌려보고 할 텐데, 이 차량은 시승차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미친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모델은 조금 카랑카랑한 사운드가 나고 8기통 모델 이상급부터는 조금 중저음의 묵직한 사운드가 나거든요. 근데 얘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의 사운드만 들었을 때는 흡사 8기통 같은 사운드가 나요. 좀 묵직하면서도 고음이 올라가는 남자 목소리로 치면 약간 하동균 같은 알죠? 이렇게 좀 묵직하면서도 고음 쫙쫙 뽑아내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나서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경쾌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이 신형 M4의 외관 디자인을 한번 보시고 정말 괜찮다, 이쁘다 하시면 그 외적인 나머지 주행 성능이라든지 옵션 사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만족이 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완성도가 높게 나오고 또 짜잘짜잘한 이런 디테일적인 요소들도 다 보완이 돼서 나온 차량입니다. M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신형 M4가 거의 정답에 가깝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무섭네요. 아니다, 집중할게요. 죄송해요. 뒤에 살짝 안 털리는데, 근데 뭔가 모르게 약간 털릴 것 같은 여지가 살짝 있는 느낌이에요. 안 털릴 거 아는데 뭔가 좀.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스타트 끊고. 자, 지금까지 M4 컴페티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M4에 시승을 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BMW 성수 전시장으로 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